김종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제 부안의 김종애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를 지휘하면서 15명이 사망했잖아요. 예. 그 15명 사망 현장에서 그 인양된 그 시신들을 직접 보셨던가요? 저는 시신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장님은? 예, 저도 마찬가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해수부지나 이 청 직원들 중에 시신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는가 하면요. 구명조끼 있잖아요. 예. 가장 안전의 기본이 되는 구명조끼만 착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명조끼 착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망자들은 다 마지막 발견된 2인 빼고는 예. 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사망합니까? 그분들 대부분은 선실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익사를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선실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게 더 탈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그러한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요. 예. 아울러서 청장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이 1시간 내에 우리가 구조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엄수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발생됐어요. 가장 첫째 문제가 실제 그런 4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계류 과정에서 16분이 경과됐어요. 여기에서 1차적 큰 실수가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 13분이 지원된 것은 영흥파출소에서 보고받은 것은 6시 26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분이 지연됐고 또 실제 도착한 시간은 해경에서의 관리 기준은 1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이다 고장 등등 해가지고 다시 또 16분이 또 경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잘못이 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철저한 안전 교육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리에 대한 예측, 교육 이런 것이 안 닿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 아까 이계우 의원님께서 가장 좋은 방안과 지적을 해주셨어요. 항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 김성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항로를 항시 우리가 숙지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하면 4분 거리기 때문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언제나 이 전용 계류장이 없다고 봐요. 불과 23곳만 계류장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지를 가정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선은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 놓아가지고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경의 근본 임무인데 이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고 교육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계류 문제나 또 항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충분히 바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하는 얘기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고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해란 구조 사고에 대한 이 해경에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전혀 해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의 조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가 여기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명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 직원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고 또 구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과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의 교육과 예비, 방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해경청장님. 전국에 해경 밧줄소가 95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는데요. 이건 원인이 뭡니까? 절대 인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인원이? 지금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금 하기 안 됩니다. 추가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95개인데 순찰정하고 보트를 합치면 142척이에요. 순찰정이 58척, 보트가 84척. 142척이면 그 한 개 파출소에 2대가 안 돌아간다, 그죠? 예, 지금 또 이제 일부 보트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출장소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장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소는 95개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출장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13, 출장소에 1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찰정하고 보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 아닙니까? 예, 부족하고 또 현장에서 운영하기는 좀 노후됐거나 기능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순찰정하고 보트하고 노후율을 조사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51% 노후율이 나오는데 이 상태로 즉시 출동 태세가 갖춰질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그 일에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은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순찰정이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의 그 고속정이 고장이 나 있었고 그게 고장이 나 있었으면은 그게 수리에 들어갔거나 고장 상태면은 다른 배는 선착장에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위치로 정박 위치라도 옮겨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늘 화재 경보가 떨어졌을 때 몇 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경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배가 몇 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없는 해경은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저는 해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출동해서 빠르게 구해내는가, 이게 해경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 이번에 이게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답변해 보세요. 예, 즉시 출동 태세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그 출동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건지를 판단해서 출동 경로를 정합니다. 그 구조대. 그래서 필요할 때는 보트로, 때로는 그거는 항공기로. 판단의 문제고, 예,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도 육로로 이제 갈 것인가, 예. 해로로 갈 것인가, 보트가 나갈 거냐, 이것은 판단의 문제고, 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명령이 떨어졌으면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령은 떨어졌는데 배가 묶여서 못 나간다. 배가 선착장도 없고 배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순찰정과 보트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노후에 있는 장비를 투자를 해가지고라도 이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해경이 이런 기회에 좀 이렇게 정비할 장비도 정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출동 태세라는 거는 그거는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신의 문제고 매뉴얼의 문제고. 저는 이번에 배가 늦게 출동한 이 문제는 해경 자체적으로 심각히 반성해야 될 거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장이 나 있는 배가 있었고 나머지 한 척이 있었으면 그 한 척은 늘 언제든지 꺼내 출동할 수 있는 위치로 정박을 해갖고 있어야죠. 그걸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천 구조대 구조정은 한 대는 이제 고장이 나 있었지만 한 대는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육로로 가는 게 빠르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인천 구조대의 경우에 추가로 출동을 할 때는 다른 구조대장을 포함해서 인천에 그 대기하고 있던 구형 보트를 가지고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파출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류 시설이 미흡하고,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수 간만을 차가 크기 때문에 계류하는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 그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행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군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장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이 1시간 내에 우리가 구조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엄수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발생됐어요. 가장 첫째 문제가 실제 그런 4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계류 과정에서 16분이 경과됐어요. 여기에서 1차적 큰 실수가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 13분이 지원된 것은 이 영흥파출소에서 보고받은 것은 6시 26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분이 지연됐고 또 실제 도착한 시간은 해경에서의 관리 기준은 1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이다 고장 등등 해가지고 다시 또 16분이 또 경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잘못이 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철저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고 교육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서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계류 문제나 또 항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충분히 바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하는 얘기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고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해란 구조 사고에 대한 이 해경에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전혀 해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의 조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가 여기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 직원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가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고 또 구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의 교육과 예비, 방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해경청장님. 전국에 해경 밧줄소가 95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는데요. 이건 원인이 뭡니까? 절대 인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인원이? 김종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제 부안의 김종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를 지휘하면서 15명이 사망했잖아요. 예. 그 15명 사망 현장에서 그 인양된 그 시신들을 직접 보셨던가요? 저는 시신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장님은? 예, 저도 마찬가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해수부지나 이 청 직원들 중에 시신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는가 하면요. 구명조끼 있잖아요. 예. 가장 안전의 기본이 되는 구명조끼만 착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명조끼 착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망자들은 다 마지막 발견된 2인 빼고는 예. 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사망합니까? 그분들 대부분은 선실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익사를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선실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게 더 탈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그러한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요. 예. 아울러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리에 대한 예측, 교육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 아까 이계 의원님께서 가장 좋은 방안과 지적을 해주셨어요. 항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 저기 김성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항로를 항시 우리가 숙지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하면 4분 거리기 때문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언제나 이 전용 계류장이 없다고 봐요.
불과 23곳만 계류장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지를 가정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선은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 놓아가지고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경의 근본 임무인데